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사랑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재밌고 웃기고 무서운 이야기 365일입니다. 지은이 이영균, 편애니 김택열, 편행곳 도서출판 노벨. 그럼 옛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편의 이야기. 청나라 사신과 바보 총각. 옛날 조선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힘이 센 청나라는 간혹 조선을 얕보고 쓸데없는 심술을 부리곤 했답니다. 어느 해 청나라에서는 사신을 하나 보내어 말도 되지 않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사신이 내는 3가지 문제를 맞추면 조공의 양을 반으로 줄여주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조공의 양을 당장 2배로 늘려야 한다. 사실 조선에서는 현재의 조공을 마련하는데도 힘이 벅찰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신이 내는 문제를 맞추는 것이 또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만 문제를 내어 결판을 내야 한다는 조건이 문제였지요. 사신이 낼 문제를 미리 짐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문제가 하나도 아니고 3이나 되니 말입니다. 그래도 함부로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지라 임금님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의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신하들도 별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답답한 임금님은 전국에 방을 내걸었습니다. 방을 내건 지 사흘이 지나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잘못했다가는 나라에 큰 피해를 주어 목숨까지 위태로운 데다 청나라 사신의 제안이 너무 일방적인 까닭이었지요. 이제 사신이 준 기한이 하루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궁궐을 지키던 문지기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였습니다. 임금님은 기뻐서 얼른 그 사람을 들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남문 밖에 사는 바보 총각이었습니다. 바보 총각은 남문 밖에서 홀 어머니를 모시고 아주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능이 좀 모자라기는 했지만 착하고 효성이 지극한 총각이었지요. 살림이 워낙 가난해 평생 소원이 어머니와 함께 흰 쌀밥에 고깃국을 배부르게 먹는 거였답니다.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사람들이 잔뜩 모여 방을 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보 총각은 궁금했습니다. 사실 바보 총각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까막눈이었으니까요. 무슨 일이래요? 내가 알아서 못하게. 동네에서 심술깨나 부리는 돌쇠 아범이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나라에서 수수께끼 대회를 연다는구나. 나도 수수께끼 잘 하는데. 그럼 내가 나가 보려무나? 수수께끼 맞추면 상품 준대요? 그럼 임금님께서 직접 푸짐한 상품은 물론 상금까지 내리신단다. 와, 그럼 밥 실컷 먹을 수 있겠네요? 바보 총각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깟 수수께끼가 뭐 대단하려고 하는 짧은 생각에서였지요. 임금님 앞에 나아간 바보 총각은 일부러 자신 있는 표정을 지어가며 청나라 사신이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청나라 사신이 나타나서는 다짜고짜 바보 총각을 쳐다보며 자기 머리를 툭툭 쳤습니다. 그러자 바보 총각도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배를 툭툭 쳤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나라 사신은 자지러질 듯한 놀란 얼굴을 하며 손가락으로 네모를 그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바보 총각이 팔로 큰 원을 그렸습니다. 청나라 사신의 얼굴은 완전히 이그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나라 사신은 온 힘을 다해 손가락 3개를 펼쳤습니다.
바보 총각은 빙그레 웃으며 손가락 5개를 펼쳤습니다. 그러자 청나라 사신은 얼굴이 빨개지며 꽁무니가 빠져라 하고 자기 나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나라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잘난 체하던 청나라의 사신을 어리숙하게 생긴 바보 총각이 콧대를 납작하게 하여 쫓아보냈으니까요. 본국으로 돌아간 청나라 사신은 황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예, 황제폐하. 조선을 얕보다가는 큰 코 다치겠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예, 어리숙하게 생긴 총각조차도 저보다 확실히 뛰어났습니다. 들을수록 답답하구나. 어서 아뢰어 봐라. 예, 제가 혹 삼태성을 아느냐고 머리를 가리켰더니 그보다 더 오랜 역사인 복희씨를 안다고 배를 가리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혹 땅에 네모난 이치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보다 더 큰 하늘의 둥그런 이치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늘, 사람, 땅, 삼재의 조화를 아느냐고 손가락을 3개 펼쳤더니 한술 더 떠서 물, 금속, 나무, 불, 땅의 오행의 조화까지 안다고 5손가락을 펼쳤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디 말 한마디 할 수 있었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렇구나. 조선에는 인재가 많다더니 빈말이 아니었구나. 앞으로 조선을 대할 때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여라. 한편 많은 상과 상금을 받아 가지고 돌아온 우리의 바보 총각이 어머니께 자랑이 한창입니다. 어머니, 그 청나라 사신인가 뭔가 수수께끼 같지도 않은 걸 내더라고요. 그래, 문제가 뭐였나? 글쎄, 들어보세요. 청나라 사신이 날 보자마자 자기 머리를 치며 머리를 쓰려고 왔냐? 그러길래 난 배 채우러 왔다고 했죠. 그랬더니 놀라며 조그만 네모떡을 먹으려고 하대요. 그래 전 시시한 조그만 네모떡 대신 큰 둥근 떡을 먹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 바보가 째째하게 3개 먹겠냐 그러잖아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전 배가 크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5개는 먹어야 한다. 그랬더니 하얗게 질려 도망가더라고요. 글쎄, 우리의 용감한 바보 총각 만세죠? 또 한편의 이야기, 이한백의 선행. 지금은 대부분의 논들에 물길이 있어 저수지나 댐에서 필요할 때 물을 받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 사정이 좀 달랐답니다. 천수답이라 하여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지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이 가뭄과 홍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지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워낙 지독한 가뭄이라 마을 사람들은 힘과 뜻을 모아 기우제를 지냈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너무 세었던지 아니면 하늘이 변덕을 부렸던지 이번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사흘 밤낮을 장대처럼 퍼부었답니다. 당연히 홍수가 났답니다. 집도 떠내려가고 애써 기른 가축도 둥둥 떠내려가고 비가 멈추자 마을 사람들은 재산 하나, 가축 한 마리라도 건지려고 강처럼 불어난 냇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이한백이라는 마음씨 착한 농부도 무엇이라도 건질까 하여 냇가로 나섰습니다. 이리저리 냇가를 살피던 이한백의 눈에 무언가 뭉치 하나가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른 건져보니 개미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개미집이었습니다. 살펴보니 불안한 듯 집을 들락날락거리며 개미들의 움직임이 부산했습니다. 그래, 이것들도 생명인데 우선 살리고 보자. 이한백은 개미집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 놓아준 후 근처에 양식도 뿌려주었습니다. 장마도 끝나고 사람들은 다시 일터로 나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시절 우리 조상들이 가장 넘기 힘들어한 고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릿고개였지요. 지난해에 추수한 쌀이며 곡식은 떨어지고 보리를 추수할 시기는 아직 남은 기간을 일컫는 말이지요. 이 때의 굶주림이란 정말 견디기 어려웠지요. 그래서 보릿고개란 말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마음씨는 착했지만 가난했던 이한백도 예외 없이 보릿고개의 어려운 시련에 맞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한백이 아침에 일어나 밖에 나가보니 마당에 쌀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게 아닙니까? 좋기 한 가마는 됨직했습니다. 그것도 가마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당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매일같이 계속되는 이 횡재 덕에 이한백은 점점 부자가 되었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퍼져나갔지만 워낙 착한 이한백의 인품을 아는지라 모두 하늘이 내린 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무렵 나라 안에는 몇십 년 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는 전국에 명을 내려 비상시를 위해 비축해 놓았던 의창의 곡식을 풀라고 하였습니다. 이한백의 고을 현감도 의창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의창을 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창고를 열어본 고을 현감은 물론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창고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감은 을창을 관리하던 벼슬아치를 잡아다 문초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단서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전들에게 혹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있나 수소문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한백이 현감에게 끌려갔습니다. 네 이놈! 내 놈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자초지정을 소상히 아뢰도록 하여라. 이한백은 사실대로 고하였습니다. 이런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밤새 하늘에서 쌀이 떨어져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냐? 어서 썩 바른 대로 되지 못할까? 사또 조금의 거짓도 없사옵니다. 저놈이 아직 제 죄를 뉘우치지 못한 것 같구나. 얘들아, 저놈이 사실대로 실토할 때까지 매우 쳐라. 관가마당에는 곤장틀이 설치됩니다. 죄 없는 이한백이 이유 모를 매를 맞아 죽게 될 지경입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이상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다. 풀어주어라. 어찌나 음산하고 무게가 실린 음성인지 감히 누구도 거역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현감도 할 수 없이 이한백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한백의 꿈에 낮에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희님, 은희님, 누구세요? 저입니다. 개미입니다. 사실 마당의 쌀은 저희들이 은희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운반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모은 재산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한 가지 해 주십시오. 그럼 부디 행복하게 사십시오. 잠에서 깬 이한백은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서도 한 가지 고민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라, 좋은 일이라.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이한백은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냈습니다. 큰 저수지를 만드는 거야. 동네 사람을 동원해서 말이야. 이한백은 그날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품삯을 듬뿍듬뿍 주며 저수지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자기네들을 위해서 만드는 저수지인데 품삯까지 듬뿍듬뿍 주니 동네 사람들의 일손이 오죽신이 났겠습니까? 공사 진행 속도가 그야말로 벼락 같았습니다. 처음 이한백이 예상했던 것보다 배나 넓은 저수지를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 마을에서는 가뭄이나 홍수에 의한 피해가 없어졌고 풍부한 물 덕에 농토가 옥토로 변해 풍년을 누릴 수 있었답니다.
지금도 광주 평야의 경양리라는 곳은 옥토로 유명한데 그때 이한백이 만들었다는 저수지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경양못이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